자, 얘들아, 2024년 6월 고3 모의고사 39번 한번 시작해 봅시다. 39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오답률이 83%, 83.1%였는데 사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측은 우리가 소재가 익숙하지 않아서 소재의 익숙하지 않음, 그래서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일단 지금은 다시 리뷰하는 과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개는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얘가 그림에 관련된 얘기였단 말이지. 그치? 즉 얘는 지금 미술을 소재로 끌고 있어. 그래서 미술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representational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구상주의적이라는 거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대체 구상주의적이라는 건 뭐야? 가 먼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밑에 가면 highly expressionist work. 그죠? expressionist는 이제 좀 봤으니까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표현주의라고 얘기할 거야. 자, 잘 모르겠는 경우를 위해서 잠깐 화면을 좀 전환해 볼게요. 잘 봐봐. 자, 네이버에 우리가 구상주의가 뭔가요? 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죠. 이게 특히나 구상주의가 미술에서의 구상주의는 뭘까요? representationalism 이라고 하는 구상주의는 뭐죠? 라고 하니까 아마 추상에 반대되는 해와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다. 즉 쉽게 생각하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모두 구상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구상화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의 느낌이야. 자, 아래의 그림에서 지금에서 보여지는 그림에서처럼 이런 그림들이 있죠. 정말 딱 보면 이목구비는 확실해. 누가 봐도 이목구비는 확실해. 얘가 그림인 거 맞죠? 사람인 걸 딱 보겠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모두 구상화라는 관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뭘 봤었냐면 expressionist라고 하는 표현주의를 봤어. 구상화와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이 지문에서 지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표현주의라는 거 있죠. 실제 미술에서가 아니고 지문에서 서로 지금 다른 대조법으로 나오는 거니까 VS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따로 미술 사정에서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문에서는 구상화, 표현주의 두 개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요. 다음 그림에서 표현주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는 그림은 구상화다. 그럼 표현주의는 뭘까? 자, 표현주의라고 하는 걸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 미술의 기본적 목적이 자연을 재현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거부한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고흐와 고갱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흐와 고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 그런 그림들을 모두 표현주의라고 일컬어. 자,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더니 뭉크의 절규 그림 알죠? 왜 해골 모양 그려가지고 막 손바닥 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 그런 그림들이 모두 전부 다 표현주의를 표현하는 그림들이더라. 앙리 마티스 같은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들을 모두 표현주의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표현주의를 한번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들을 모두 표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전개된 예술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표현주의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상화에 대한 그 그림을 좀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갈 겁니다. 자, 일단 표현주의, 구상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are interesting trait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and style. 다행히 there are 이라고 했고 주어가 trade off 였는데 trade off가 되면 이게 그냥 balance와 같은 개념인 거죠. balance라고 해서 균형인 거예요. 균형, 그치? 라고 해서 균형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relative가 상대적인이라는 뜻이 있었어. 그래서 subject matter, 즉 figure, 즉 형상, 그리고 style, 즉 background의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 흥미로운 균형이라는 게 있어. 밸런스를 썼으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잘 눈치챘을 텐데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서 조금 낯설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자, 어쨌든 상대적 중요성이죠.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자, 그러니까 아까 고도로 구상주의적 그림, 연극, 아까 고도로 되어진 그 구상주의적 그림 봤죠? 그 구상주의적 그림, 아까 그 동물로 따지자면 이목구비만 확실한 그 그림들의 초점은 subject matter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and the lore of the background. This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여기서 초점은 주제에 관한 거야. subject matter, 주제에 관한 건데 어떤 주제였냐면 일상생활과 resembles, 닮아 있는 주제에 관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background style의 역할은 to facilitate, 용이하게 하는 건데 정신적 심상이라고 하는 정신적 모델, 이거를 심상이라고 얘기하거든.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델들, 그 심상의 construction을 facilitate, 용이하게 해주는 게 이 표현주의, 구상주의적 관점에서의 그림인 겁니다.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s. 자, 그래서 즐거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보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따라서 along 이모를 따라인 거니까 작품의 결말에 따라서 독자를, 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즉 매우 고도로 표현주의적 작품, 표현주의적 작품에서 novel stylistic devices, 우리가 원래 novel을 소설로 알고 있는데 얘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소설이 맞아. 근데 두 번째 뜻이 참신한, 새로운 이런 거였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로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그런 스타일리스틱한 그런 장치들은 work, 작용하는데 조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용해. 그렇게 함으로써 disquieting atmosphere, disquieting이 불안하게 하는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 자, 우리 아까 뭉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그림을 보면서 평소 미술이 가지고 있던 그 재현하는 느낌의 것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모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참신한 스타일리틱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장치되어져 있어. 그런 장치들이 작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품을 보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모르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불안한 방법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불안한 분위기를.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작품이 less readable, 좀 덜 읽혀지게 되는 거야. 또는 너무 쉽게 덜 쉽게 인터프리트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될 때, 작품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의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s the viewer or the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자, 여기서 remind a that 이라고 하면 remind가 상기시키다거든. 목적어, 즉 A에게 that 이하 내용을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라는 사형식 동사가 돼요. 자, 그래서
remind A that 이런 구조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departure 이란 단어가 원래의 뜻은 출발이라는 게 맞아. 그쵸? depart에서 출발할 거니까 나온 거니까 departure가 출발이 맞거든. 근데 얘가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departure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벗어남, 어떤 정도에서 벗어남 또는 일탈 같은 것들을 departure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원래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작품들이 작용한다는 거였잖아. 어떤 그림들이, 그치? 그래서 작품이 덜 읽혀졌을 때 그 작품의 일탈, 즉 전통적 방식으로부터의 그런 일탈은 벗어남은 그 그림을 보는 독자들, 그쵸?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전체 에피소드, 즉 전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적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림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그려진 그림은 내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뭉크의 그림 같은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적 계획을 만들어 준 거잖아. 다이렉트한 거. 그치? 직접적 개입. 그러니까 이런 액티브한 관여든 베이시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베이시스였냐면 for depths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미적 처리와 성찰인 거지. 근데 뭐에 대한 성찰이야? 라고 하니까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 성찰에 대한 깊이, 성찰의 깊이에 관한 기본을 제공해 준다는 거야. 기초를 제공해 주더라. 그래서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동사가 is인 거고 여기가 주격보로 형용사 되었죠. 자,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이야, 근원적이야.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에 있어서 균형적이야, 근원적이야. 어떤 능력이냐면 전환하는 거야.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A는 이렇게 가로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실용주의적 태도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용적인 태도와 미적 태도 사이에서의 그런 전환하는 능력이 균형 있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미적 태도가 필요로 하다는 걸 상기시켰어.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 관여가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어떤 작품에 대한 성찰의 기초를 제공해 주더라. 그래서 this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말을 받고 있어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술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표현주의나 구상화 같은 것들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기본 배경 지식을 조금 늘려가는 것도 더 기본 배경 지식을 조금 늘리면 나중에 소재에서의 그런 어려움, 소재에서의 낯섦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적어도 구상화, 아까 어떤 선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목구비만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구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추상화는 반대적 개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표현주의 했었잖아요. 표현주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뭉크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아까 왜 해골 모양이 절규하는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절규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뭉크를 떠올리는 것들, 표현주의와 더불어 인상주의까지. 인상주의가 impression이거든.
ION 이죠. IONSIM. 그러니까 impressionism 같은 인상주의, 즉 모네 같은 것들이 또 색채가 예쁘게 되어지는 이런 그림들 같은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미술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지문이 등장했을 때 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나 되게 못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배경 지식을 늘려간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쌤이 좋아하는 글귀를 한번 보여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장점은 매일같이 늘어날 겁니다. 매일같이 노력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도 매일같이 커질 거예요. 나의 꿈이 매일같이 자랄 겁니다. 바쁘고 힘든 고3 생활이겠지만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 혹은 또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9번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린 다음에 40번으로 만나도록 할게요.